안녕하세요. 촌철승부사 가족 여러분. 오늘 눈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이 잔뜩 흐려 있네요. 어제도 TQQQ 투자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11시쯤 잠에 들 때 TQQQ가 상승으로 시작해서 오늘은 좀 오르겠구나 이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20분쯤 잠깐 깨서 깬 김에 TQQQ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봤더니 거의 보합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더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협상이 뭐가 또 틀어지나 보네 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11% 떡상. 와, 이런 맛에 TQQQ 투자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소위 나스닥 대표 주식 5가지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포함한 기술 주식 10개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인 FNGU가 무려 31%나 상승했더군요. 제가 2020년 TQQQ 투자한 이래 3배수 ETF가 30% 상승한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TQQQ만 투자해서 다른 ETF나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도대체 FNGU가 왜 30%나 상승했나 궁금해서 봤더니 10개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알리바바가 37%, 바이드가 39% 상승했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안 것이고 재미있는 부분이라 여러분께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상승은 지난 4일간 알리바바는 24% 하락, 바이두는 25% 하락한 것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먼저 왜 하락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외국회사 문책법입니다. 이는 2020년 말에 도입된 것으로 3년 연속 미국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기업은 미국 증시에서 자동 퇴출시킨다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신중한 사람의 원칙인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의 연기금과 펀드들은 신중한 사람의 원칙에 의해 담당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 의무입니다. 그런데 SEC가 지난 8일 바이지 선저우 등 5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9일까지 상장 유지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바이두도 향후 회계 자료를 제대로 안 내면 퇴출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부각되었고, 그럴 경우 연기금이나 펀드들이 위험 회피를 위해 이들 기업 주식을 미리 매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패닉셀이 일어서 급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중국 감독관리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제 두 개 주식이 20% 넘게 오른 겁니다. 네, 이상 어제 좀 특이한 일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일상적인 주중 점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잘 보이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점검입니다. 2018년을 보면 주봉에서 60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온 후 드디어 8주 차이고 장대 음봉형 모습을 보이면서 120주선 밑으로 완전히 떡락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2022년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120주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간 망치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이 모습이 유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일봉 점검입니다. 월요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4차 협상을 했지만 결론 없이 종료되었고 다음날 지속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16일에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고 그리고 시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정례 회의를 주시를 했고요. 중국 선전시가 코로나로 7일간 전면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다우는 보합이고 S&P 500은 0.7%밖에 안 떨어졌는데 나스닥만 2%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TQQQ도 39.86불로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40불선 밑으로 내려가면 사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40불선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40불선 이하로 내려가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TQQQ가 장중에 40.61불을 찍고 당일날 20% 이상 반등했을 때 41.5불의 마지막 실탄을 썼거든요. 아주 잘 샀다고 쾌재를 올렸었는데 월요일 종가가 40불선 이하로 떨어졌으니 제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또 40불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 한 말이 실현이 됐으니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허탈감은 화요일과 수요일 TQQQ가 급등하는 바람에 싹 없어졌습니다. 화요일엔 유가가 100불 이하로 하락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화상 협상이 지속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16일 달러 표시 채권 이자 디폴트 가능성은 계속됐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정례 회의 주시도 지속됐습니다. 이날은 유가가 100불 이하로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TQQQ가 상승했습니다. 수요일인 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일부 조항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FOMC 회의 결과가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외화 계정이 있는 미국 은행으로 달러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채권자들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급 처리 승인 여부는 미국 당국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제재를 시행한 미국이 이자 지급을 거부하면 채권자들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미국에 공을 넘겼고 미국 측은 미국 금융기관과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채권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현재 진실 공방 중입니다. 지난 3일간의 이 뉴스들을 보시면 사실 특별히 별로 다른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은 하락, 화요일과 수요일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은 그냥 계속 진행 중이고 FOMC 회의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고 러시아 디폴트는 이번에 이자를 안 내도 30일간을 유예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건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이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뉴스를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늘어날 소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말 점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16주째 하락하고 있고 고점 대비 55%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는 그만 반등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대부분 투자자들 마음속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남은 2일 그리고 다음 주의 방향이 상승 반전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제 끝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틀 더 지켜보고 주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중점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